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큐맨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자동차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자리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나는 건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네, 세팅이 많이 바뀌었네요. 너무 좋죠? 네. 네, 이렇게 기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숨고르는 자동차주. 모멘텀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장은 좀 올라요. 근데 전체 그림으로 보면 실적 기대감이 오르다가 IRA도 대상에서 좀 제외되면서 떨어지다가 이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슈는 뭐가 있을지 체크해 볼 텐데 첫 번째는요. 현대차가 SK온 그리고 LG엔솔 등과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이번 현대차의 투자 계획 좀 이게 의미하는 바 큰 그림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미국 네. 조지아주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증설을 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운 상태고요. 하지만 이제 배터리를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곧 있으면 이제 내일이면 이제 현대차가 시적 발표를 하고요. 네. 기한이 이제 내일 모레 정도면은 1분기 시적 발표를 하는데 시적 발표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그 미국 전기차 증설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배터리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조달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 공장 관련해서 구체적인 플랜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증이 많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플랜들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동반 유출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이나 내일 모레를 좀 기다려봐야 구체적인 얘기 들어볼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실적 발표 시점이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로 회사 업황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좀 업데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네. 긍정적인 건데 사실 좀 알고 있었어요. 좀 구체적인 내용 알 수 없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 생각엔 내일 네. 정도면은 일단 많이 기다려보겠습니다. 공개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확인을 하시죠.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나와서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크해볼 이슈가 앞서 제가 간략하게 말했지만 IRA 이 세액공제 혜택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제외가 됩니다. 주가도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들 기업들이 뭘 좀 하고 있는지 앞으로 하면 좋을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보조를 못 받게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9월 달부터 이미 사전에 좀 반영이 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명단이 확정이 됐었을 때 주가가 하락한 부분은 약간 좀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 왜냐하면 이미 알려진 뉴스인데 뒤늦게 좀 반응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현재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보면은 지금도 경쟁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전기차의 원가 경쟁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집중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 환율로 인한 또 플러스 효과도 있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제조 원가를 낮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아주 크게 아쉬운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 또 이제 상용차 보조금을 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리스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전기차를 판매를 할 경우에는 상용차 보조금 7,500달러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이 비중을 올해 30%까지 올리겠다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또 IRA 규제를 우회해 갈 수 있는 또 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현대기아차 2015년도부터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을 가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앞당긴 것도 그 지금 기사도 계획에 봤어요.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확정인가요? 아니면 예정인가요? 확정은 아닌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25년도인데 조금 더 앞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현대기아차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네. 배터리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밸류체인들하고도 다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지를 피력했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하려는 거죠. 그죠. 개선 여지도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방미 투자 사절단 포함이 됐는데 이걸로 이번 이슈에 좀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뭔가 물론 IRA에서 제외가 되긴 했는데 갑자기 포함된다 이런 드라마틱한 이슈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방미 사절단 포함으로 인해서 직접 얼굴 보고 만나면 얘기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는 한국 업체들한테 불리한 조치가 더 이상 취해지지 않도록 좀 이렇게 언질을 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세금 혜택 같은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런 혜택들을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미국에다가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얻어내면서 투자를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또 26년에는 글로벌 업체 1위가 현대 그리고 기아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 국내에서 또 핫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 현대기아차가 지금 이머징 시장에서 점유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진출을 해가지고 판매량이 빠르게 늘고 있죠. 그러면 이 시장들이 앞으로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이런 이머징 시장에서의 성장성을 한 가지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중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또 전기차 신형 모델들을 출시를 해서 상을 좀 반전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잘 된다고 하면은 25년도에 글로벌 1, 2위를 다툴 정도로 판매량이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미 도요타나 폭스바겐처럼 뭐 1000만 대를 하는 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1위를 한다 하더라도 막 갭을 벌린다기보다는 비슷비슷한 수준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중국 물론 뭐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중국 하면 불안감이 더 많이 있거든요. 네. 사이가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걸 좀 탈피할 수 있을까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중국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이게 뭐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설사 이젠 전기차 모델을 출시한다 하더라도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래서 25년도 1위 요거는 이제는 현대기아차의 의지 내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반영한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의지.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그 의지 자체가 우리가 자신 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내면이 탄탄한가를 좀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 이쯤에서 선택의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마다 저희가 이걸 여쭤보는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탄력이 좋다라고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단 현대차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길게 보면은 올해 뭐 연간으로 보면은 이제 기아차를 이제 네.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현대차를 단기적으로 추천드린 이유는 올해 연초부터 기아차의 주가 상승폭이 조금 더 컸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기아가 약간 더 높습니다. 네. 컨센서스가 높게 좀 형성이 돼 있고요. 현대차는 컨센서스가 낮은 상황에서 1분기 때 3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둘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거기다가 지금 3조 원 이상이면 아마도 올해 1분기 때 코스피 영업이익 1위를 기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가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 현대차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이제 기아차랑 비교를 해보면은 기아가 지금 영업이익률도 현대차보다 조금 더 높고요. 거기다가 밸류에이션도 좀 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은 같은 값이면은 밸류에이션상 기아가 더 양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대차가 역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결국에는 모멘텀은 제네시스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기아보다 수익성이 안 나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네시스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성과가 좀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왜 같습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인기는 정말 많아 보이던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투자 단계인 거죠. 특히 미국이나 뭐 이런 유럽 같은 지역에는 완벽하게 다 지금 전 지역에 다 모든 모델들이 다 투입이 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독 딜러망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SUV 라인업들 신규로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단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지나서 본격적인 성과가 나오는 단계로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아무래도 똑같은 값이면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보유한 현대차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홍보하기 위해서 좀 쉽게 표현하면 홍보를 좀 쓸게요. 그렇게 네. 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얻는 게 좀 적어 보일 수 있다. 착시 효과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진행 중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뭐 현대차도 괜찮고 기아도 괜찮고 기간상으로 투자 관점을 봤을 때 선택을 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아 이야기가 나와서 기아도 한번 좀 짚어보고 싶어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습니다. PVB 전용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PVB죠? 뭡니까? 이거부터 알고 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네, PBV라고 하면은 이게 Purpose Built Vehicle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커스터마이즈된 전기차 모델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저희가 승용차나 사용차들을 보게 되면은 특정 모델이 나오면 그 모델을 막 뭐 수만 대, 수십만 대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찍어내는 거라고 네. 하면은 이거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이루어지는 공장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기 택배차라든지 뭐 아니면 푸드 트럭이라든지 뭐 이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계를 해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이게 자율주행 기술하고도 접목이 돼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으로 되는 이제 PBB 차량들 뭐 이런 시장까지도 진출할 계획을 지금 기아차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떡볶이차 이런 것도 어떤 특정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다 포함이 되고요. 뭐 아무래도 근데 사이즈가 큰 비즈니스 딜을 보게 네.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월마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뭐 운송 배송 와. 차량들 뭐 이런 게 수십만 대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무인 배송까지 가능하게 자율주행을 하면은 그렇죠.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는 게 아주 장기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림이 그럼 결국에 뭐 로봇 시장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겁니까? 자율주행 쪽하고 굉장히 연계가 많이 될 것 같고요. 무인 로봇- 배송이라고 하셔서. 그렇죠. 무인 배송하면은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 쪽을 네. 흔히 얘기를 하고요. 로봇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아무래도 AI 기술이 양쪽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뭐 로봇 쪽에도 활용이 되게 되는 테크놀로지기도 하고요. 뭐 그리고 이런 차량 기술 개발 쪽에도 활용이 됩니다. 좋습니다. 뭐 택배차라던가 푸드트럭까지 자율주행 적용되는 이런 차량에 대한 기대감. 어쨌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공장도 설립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기아 이야기 해봤고요. 그리고 또 현대차도 좀 보겠습니다. 실적 쇼크를 보인 테슬라 올해만 3차례 판가 인하를 했는데 과연 현대차도 좀 이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이거는 전기차 시장에 국한된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뭐 현대기아차랑 경쟁사기는 하지만 네. 현대기아차의 포트폴리오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돼 있고 전기차는 이제는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현대기아차의 전체 그 판매 단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는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현대차의 전기차 모델 가격하고 테슬라하고 비교를 하면 워낙 좀 갭이 큽니다. 테슬라가 모델 3나 모델 Y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양상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가격에 지금 네.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격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거품이 좀 빠지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가격을 내릴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좀 같이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기는 한데 네. 뭐 내리면 좋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리면 좋기는 네. 한데 지난 한 2020년도 이후로 테슬라가 가격을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렸거든요. 거의 뭐 40%, 40%를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올려가지고 다른 메이커 대비해서 월등히 많이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되돌리는 과정에 있는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완성차들은 그 정도로까지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내리게 되면은 조금 너무 좀 그렇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결국 큰 그림에서는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죠. 근데 네. 테슬라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좀 내려오는 이런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거 봅니다. 같이 따라 내려가면 또 갭이 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이번에는 부품주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IRA 세부 조건 발표되면서 자동차 소부재 관련 업종에는 오히려 호재라고 합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 보면 좋을지. IRA의 입법 취지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미국 내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밸류체인들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중국의 배터리 EV 밸류체인들을 견제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뭐 이제 2차전지나 아니면 전기차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중국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배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거기다가 미국에다가 증설을 강요하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모든 메이커들이 다 미국에다가 전기차 관련된 공장들을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새로운 일감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소재나 부품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수혜를 보일 거다 기대가 되면서 주가 흐름도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내용 더해서 현대차가 전기차 생산량을 늘린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 부품주 더 날아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부품주 가운데 좀 종목을 꼽아보고 싶습니다. 탑픽 어디로 보십니까? 지금 뭐 전기차 관련해서 납품 비중을 따진다라고 하면은 현대모비스나 만도가 대형주 중에서는
전기차 관련된 비중이 가장 높기 네. 때문에 수혜폭이 클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젠 중소형주 중에서는 서현이아랑 화신이 미국 쪽에서 현대기아차를 근접 지원하면서 이번에 신규 투자도 발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쪽에서 정차 생산이 늘어난다면은 가장 또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이라 생각을 해서 이 두 업체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돌돌 말리는 롤러블 관련한 기술을 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디스플레이잖아요. 네. 이걸 토대로 좀 다시 한번 세계 시장에서 날개를 펼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이 기술은 좀 기대할 만한 기술입니까? 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뭐 최근에는 이제는 모터 관련된 기술들을 또 모비스가 많이 네. 하다 보니까 뭐 최근에 뭐 크랩워크 가능한 뭐 이제 사이드로 이동 가능한 이제 모터 기술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서 모비스도 전기차 관련해서는 굉장히 핵심적 역할을 하는 부품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성차를 볼 건지 부품차를 볼 건지 이번엔 여기서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완성차 실적 발표가 주가에 반영되는 거를 기다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완성차가 오르면 부품은 따로 오르긴 하거든요. 따로 오르긴 하는데 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완성차가 주가가 일단 오를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부품주는 장기적으로 봅니까? 부품주의 특징은 완성차의 후행에서 오르면서 따라가니까. 대신 베타는 더 큰, 조금 더 세게 오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이후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완성차보다는 부품사가 더 베타가 세게 오를 거다, 더 많이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 선택은 완성차다. 대답을 못 하시는 걸 보니까 또 우리 애널리스트께서도 곤란한 질문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네. 제가 너무 집요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네.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실적이 또 발표되는 주요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저희 20분, 40분간 잘 달려왔는데요. 내일 더 탄탄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